자, 그럼 날아가던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짹짹아 잘 가. 여러분이 비행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혹은 비행을 무서워하신다면 분명 마음속에 아주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날아가던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는 끔찍한 난기류 속에서 조종사가 우리를 모두 무사하게 구할 것인가? 같은 것들 말이죠. 자, 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버튼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이 쇼의 스타들을 만나볼까요? 거꾸로 시작해보죠. 5번. 날아가던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모두 궁금해할 거라고 믿어요. 이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며 조류 충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요, 새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히도 새가 비행기의 엔진으로 날아들어갔다면 이 깃털 달린 생명체는 엔진을 고장낼 수 있습니다. 새의 하루가 엉망이 된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비행기엔 2개 혹은 4개까지 작동하는 엔진이 있으며 조종사들은 이 엔진 중 하나가 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계속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비행기 추락을 일으키거나 비상 착륙을 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이런 조류 충돌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난답니다. 테크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거의 16만 1000마리의 새가 비행기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중 40개의 비행기에서만 사고가 났으니까요. 사실 조류 충돌은 미국 항공사에 대략 12억 달러의 손실을 매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드는 부분은 실제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이고 나머지는 비행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조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보통 낮 시간에 이륙이나 착륙 시에 생기는 일입니다. 또한 7월부터 10월 중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침착하게 계세요. 비행기는 멀쩡한 확률이 높습니다. 새들이 엔진 두 쪽에 모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2009년에 일어난 US 에어웨이스 1549편 불시착 사고 때 생겼던 일입니다. 설리 술렌버그와 그의 승무원들이 손상된 비행기를 뉴욕의 허디슨 강에 불시착 착륙을 시켰고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했는데요. 새와 관련된 사고라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새가 이런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답은 슬프게도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조심하세요. 4번. 비행기가 하늘에서 너무 높이 날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는 꽤 높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대략 35,000피트 높이를 비행하는데요. 이는 비행기가 공중에 대략 10.6km 정도 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하늘을 날 경우 대기의 양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여객기는 정해진 양의 기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비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비행우주박물관에 따르면 비행기가 대기로 더 높이 날수록 공기의 밀도가 점점 낮아져 엔진이 더 적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높이 날거나 고도를 유지하는 데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 참을 수 없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약일 것 같네요. 3번. 조종사들이 비행 중 잠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들은 3-4시간의 비행 동안은 어떻게든 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5시간 혹은 그 이상의 비행이라면 어떨까요? 비행 내내 조종사들은 깨어 있어야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조종사들은 조종 중에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충격적인가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아주 긴 비행에서는 항상 2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잠깐 잠을 잔다면 조종을 하는 누군가가 항상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조종사들이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불법이지만 영국에서는 계획된 수면의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2번. 난기류 속에서 조종사들은 조종을 할 수 있을까요? 비행 중 약간의 흔들림 혹은 난기류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땐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넓게 펼쳐진 하늘을 날고 있는데 조종사들은 왜 이를 그냥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난기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천난류 혹은 CAT라고 불립니다. 이 난기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미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같은 행로를 최근에 비행한 한 조종사가 이를 보고한다면 다른 조종사가 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비행 거리를 더 늘리기 때문에 예정된 행로에서 아주 많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난기류는 CB 혹은 정난운이라고 알려져 있는 먹구름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항 중 조종사는 정난운을 피해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조종사는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착륙하기 마지막 8km 전부터는 조종사가 코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난기류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안전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비행 중 불안을 느끼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조종사들을 믿어주시면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1번. 왜 이륙할 때 기내 안을 어둡게 하는 걸까요? 새벽녘, 야간 혹은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타신 적이 있다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비행기 안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승객들의 편안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하늘이 밝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날 경우 불빛을 낮춰서 혹시 비상사태 시 발생하는 어둠에 승객들이 재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한 사람당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의 경우엔 1분 1초가 매우 귀중해지죠. 얼굴에 밝은 빛이 비추고 있을 때 만약 전원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어두운 환경에 더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두운 조명은 중요한 안전 표시판과 지시를 발견하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에 대한 다른 멋진 사실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신 후 구독 버튼을 눌러서 밝은 화면과 함께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짹짹이들 안녕!